제일 중요한 세월을 만났어. 내 카르마 때문에 그래. 내 업보 때문에 그래. 감사하면서 먹으라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다 보셨죠? 두 번째 질문 왔습니다. 질문인데요. 카르마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전생의 업,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르마 때문에 뭐, 카르마가 있어서 너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불교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카르마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의 의식 상태에서 제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카르마는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개념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카르마라는 단어를 저는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관념 속에 카르마라는 거는 우리 전생의 업보잖아요. 나의 업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인식해요? 죄인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참아야지, 저것도 참아야지. 나의 삶을 즐겁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참는 쪽에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르마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영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관념 때문에. 그런데 영혼의 숙제가 있는 건 맞아요. 영혼의 숙제가 있는데 그 영혼의 숙제를 이번 생애에서 내가 꼭 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평온하고 기쁨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그 카르마도 없앨 수 있고 내 미래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땠다 저쨌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원망의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다가가기 쉬운 영혼의 숙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카르마란 무엇인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상태인지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능력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상태인지 현재의 중심에 나의 의식 그리고 나의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카르마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보통 뭐 사람들이 업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내 업을 어떻게 알아? 전생을 영화처럼 본 게 아니잖아. 명상이 깊어지면 보일 수도 있죠. 그럼 그 얘기도 해드려야겠다. 명상을 하고 내 전생을 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내가 명상을 하면서 내가 혹시 상상으로 내 전생을 보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어떤 보고 싶은 모습을 내가 그려놓고 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가늠하냐면 내가 명상을 통해서 전생을 보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전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삶에 내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이해가 될 때는 그게 전생을 보는 게 맞아요. 전생을 본 것도 맞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찝찝해.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추측을 한다면 그거는 공상이고 상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업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뭐 본인은 알 수 있겠죠. 뭐 애트리는 알 수 있겠지. 근데 일반 사람 보통 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들어봐요.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보통 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됐든 본인도 모르게 알 수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알 수 있어. 뭐를? 업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뭔가 이런 거 내가 안 풀리면, 이게 내 업인가 보다.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게 업인가 보다 하면서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내가 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점은 혹시 있나요? 그럼요. 내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안 풀리지? 그럼 의식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안 풀린다에 가 있잖아요. 그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성공, 성장, 행복이 눈앞에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업이랑 상관이 없어요. 습이에요. 마음의 습. 이 현실에서 우리가 몸을 지닌 이상 마음과 함께 공존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습이에요. 누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기 성찰 꾸준히 하고 그리고 명상 깊이 하신 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지, 그게 누구 고유의 특성으로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업보로 인해서 네가 힘든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육체를 육체를 지닌 이상 마음의 습이에요. 우리는 다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건데, 그 마음에 끄달려 가니까 자꾸 거기에 업이라고 카르마라고 이제 덧붙이는 거죠. 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카르마 때문에 그래. 내가 전생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저렇게 술만 마시는 거야.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님? 저는 안 마시는데. 그쵸. 그러니까 마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두어야 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절체조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내 머리를 땅에 닿았을 때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함으로써 내 의식이 마음에 뺏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좋겠죠? 어찌 보면 이게 좀 영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있나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이 육체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경험이 없다면 상상을 해보시고, 말하느라 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야채만 볶아 먹으시려고요? 제일 중요한 새우를 안 넣었어. 내 카르마 때문에 그래. 내 업보 때문에 그래. 우리 애들 새우 줘야지. 성장하기 위해서 왔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내가 육체, 이시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고 상상하면서 그냥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냥 지난 시간들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는 뭘 배웠고, 또 누구를 원망했고, 또 누구를 사랑했고,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됐구나, 그런 식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곳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온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영혼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대의 감정도 느껴야겠죠? 분노도 배워야 되고, 두려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욱하는 감정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감정도 배워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신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말고, 인간적인 사랑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어저께 자연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오늘 되게 미워. 저 사람이 왜 내 남편이지? 하면서 너무 미울 수도 있어.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인 거고, 신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 역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감정들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 삶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나는 어떤 의식으로 바라볼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즐기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즐기라는 의미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당장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거를 즐기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즐김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라볼 수 있는 평온의 상태,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그 힘듦의 감정과 그것들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흘렀을 땐, 그 시간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함께 있었던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저는 즐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데 그걸 즐길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아픈데. 그럼 아파해야죠. 나한테 힘든 일 있을 땐 아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켰을 때 그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었는지, 그 당시는 너무 소중해.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가족이 소중한지 모르고 잃고 나서 소중한 걸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내 관계,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 원 없이 사랑해야지 떠나보낼 때도 미련이 남지 않게 돼요. 좀 슬프죠? 하지만 결국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요? 정말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그거는 조금 가봤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대한 차원이고, 정말 이만큼 명상이 깊은 상태에서 정말 이만큼 맛본 거라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딱 알무로 다가왔을 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나는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겸허히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아니타 모르자니가 암에 걸려서 잠시 임사체험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다 나을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 있는 사랑을 그대로 느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거는 명상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명상을 하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신성한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엿본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삶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 다음 또 명상 들어가서 이만큼 배우면 또 이제 2배로 또 삶을 배우고, 이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느끼면 또 삶을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명상. 근데 제가 안내해드리는 명상은 우선은 2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마음 차원. 마음 차원은 나의 정화 과정을 꾸준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죽음을 경험하는 명상과도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용기가 생기게 돼요. 왜? 이걸 해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나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 차원을 경험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명상이고, 그리고 이 일상에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마인드셋이 같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정화 과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저는 정말 우리가 10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관리한다고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을 좀 너 유별나다라고 할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은 당연시 나의 내면에,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과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명상은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하면서 먹으라 했잖아요. 이 음식이 오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면서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요리했는지 다 보셨죠? 맞죠? 채소들 다듬고 할 때 노래 흥얼흥얼 대면서 하는 거 다 보셨죠?
흥얼흥얼 얘기하기 바쁘던데요? 그렇게 사랑에 가득 담긴 음식에 사랑가루도 뿌렸잖아. 사르르르르. 그렇게 왔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드시면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이 맛이 매운맛인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막 내 위를 채워놓게 되면은 살이 단단해져. 빠지지도 않아, 잘. 에너지, 모든 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보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 내 와이프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고, 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또 마트 가서 이렇게 사고, 이게 오기까지 또, 많은 태양이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고, 브로콜리를 만들어주기까지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그런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음미하게 돼요, 천천히. 우걱우걱 먹지 않고. 저는 항상 의미하면서 먹죠. 근데 그거 어떻게 의미하면서 먹고 있어요? 빨리 먹고 일하기 바쁜데. 뭐, 먹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그쵸. 그런 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래서 내 화를 다독이기 위해서 억지로 내 건강을 해치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치워주셔서, 배려해주셔서.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좋죠. 알아주잖아. 똑같아.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모르더만. 치워주는지. 많이 만나봤나? 많이 만나봤네? 좋겠다? 꿈이라면서요. 응? 여자 많이 만나보는 게 꿈이라면서. 내가 많이 만나고 다녔지, 옛날에.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우리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쵸? 많이 만났죠, 내가 옛날에. 부럽네? 응? 목소리 하나도 안 부러운 목소리인데. 생각해봤어. 자기를 만난 여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엄청 행복했겠네. 완전 행복했겠죠. 많이 만나봐야 돼. 20대들도 그렇고.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제일 좋은 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고, 정말 좋은 건 결혼을 안 하는 거고, 내 삶 즐기는 거고. 인구 절벽인데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야죠. 결혼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했는데 또 해볼 필요 없잖아. 그리고 식사하고 저는 뭔가 주변이나 이 뒷정리를 바로바로 하는 걸 좀 추천해요. 정말 일이 바빠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먹고 바로 눕는 것보다는 먹고 내가 정리하면서 감사하게 먹은 느낌 느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좀 걷는 거. 특히 음식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날 때 술 먹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술을 먹어야 되는 거고. 맨날 기분 좋으면 맨날 마셔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 맨날 취해 있잖아. 나한테. 그래서 인생이 힘들구나. 자기 인생이?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구나. 저한테 취해 있으니까 엄청 힘드네. 술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명상을 함으로써 고요하고 뭔가 화를 안 낼 것 같고 성스러운 느낌을 조금 걷어내주고 싶어. 쟤처럼. 탕하고 튀어나오잖아.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자꾸 명상하려고 어딜 가지 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상하고 싶으면 뭐 가부좌를 틀어야 되고, 뭐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한 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못 하잖아요. 조용한 데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가보다 틀어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한다고. 뭔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 근데 방법만 알면, 왜 삶이 명상이라는지 그 원리와 이해만 알면, 그 다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도 명상이잖아요.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게 명상이죠. 나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지 않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에 몰려야 되는 거죠.